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역전 가능성이 어디서 있는 겁니까? 당원 투표도 조직표가 통하지 않는데요. 이준석이 좀 대형 실수를 해야죠. 예. 나한테 달려있다. 근데 아까 이제 경험 부족 얘기하셨는데 이게 워낙 다른 후보들이 그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내 경험이 없다든가 뭐 경륜 경험 본인도 말씀하신 그런 대목을 지적하는데 그 지점에서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는 뭐라고 그 불안을 불식시켜 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그 세팅은 참 좋은 게요. 원래는 그런 말이 좀 먹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원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하느냐. 근데 공교롭게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대선 지지율 1위 하고 있어요. 각각. 이재명, 윤석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당대표가 원내 경험 없어서 안 되는 거면은 뭐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이냐.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준석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높은 지지율로 당대표 후보 1위를 달리는 그가 한 말은 놀랍게도 자신이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자만에 찬 발언이었는데요. 거들먹거리는 말투와 행동에서 시건방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겸손함과 친절함을 갖춰야 하건만 그는 자만감이 꽉 찬 수구보수 야당의 후보임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냥 딱 봐도 오만과 독선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이 과연 여당과 진보 진영에 어떠한 득과 실로 다가올까요? 득이 더 많으면 많았지 실이 될 일은 별로 없을 듯한데요. 무늬만 바뀌었지 달라진 건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지금의 언행을 볼 때 말이죠. 국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단주머니 발언으로 계속해 거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퀴즈로 국힘당 당대표로 유력한 젊은 정치인이 공정의 원칙은 발라낸 채 싸구려 잔재주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젊은 수구의 명백한 똥볼, 정치 피싱,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박수무당 이도룡이라는 비아냥에 이르기까지 자칫 치명적인 자살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무성할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는 31일 이준석 씨가 윤석열 씨의 처가와 장모가 공격을 받을 경우 되받아칠 묘책이 있다. 그가 국힘당에 입당하면 비단주머니 3개를 주겠다고 호언했다며 자기가 제갈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갈량은 유비가 삼고 철회한 뒤에야 그를 돕기로 했지만 이준석은 박근혜의 어버버 몇 마디에 바로 설복되었다며 자기가 박근혜의 제갈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준석 씨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삼국지연의 제갈량의 선견 지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비단 주머니 속에 신묘한 계책이란 뜻의 금낭묘계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씨가 이준석 씨를 제갈량처럼 모시고 그의 금낭묘계를 의지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올해의 사자성어는 덤앤더머가 될 것이라고 점쳤는데요. 영화 덤앤더머는 1994년 개봉된 허리우드 영화로 짐 캐리와 제프 다니엘스가 주연을 맡아 얼치기 바보들이 각종 어리버리한 바보짓을 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준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이 만나면 여의도 덤앤더머가 탄생되는 거죠. 많이 기대됩니다. 마침내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는 내내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이해되며 분노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임명 후 윤 전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한동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전 청장과 여권의 관계가 조국 수사로 급격히 악화되기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과 윤 전 청장 사이에 미묘했던 신경전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 책에는 윤 전 청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7월 검찰청장에 각각 임명되기 전후 시점에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각종 비화가 조 전 장관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 책 8장 검찰 구테타의 소용돌이 말미에 2019년 하반기 이후 여러 언론에서 조국이 윤석열을 검찰청장으로 밀어넣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기사와 논평에 대해 반박하며 윤 전 청장 관련 일화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라며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표현은 틀렸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산하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그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여기서 민정수석실 역할은 후보자 검증인 만큼 형식적으론 자신이 윤 전 청장을 직접 추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윤 전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한 파격 인사와 관련해선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당시 윤 전 청장은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으로 인식됐다며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일했던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는 게 옳다는 판단도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2년 뒤 윤 전 청장의 신임 검찰청장 임명 땐 청와대 안팎에선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고 조 전 장관은 당시를 기억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다수,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 등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특수부 지상주의자, 정치적 야망이 있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여권에서 상당했다는 뜻인데요. 실제 검찰청장 윤석열을 향한 이 같은 우려는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조 전 장관도 윤석열 검찰청장 지명엔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청장 카드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었다고 믿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반 의견을 모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논란의 씨앗이 된 윤석열 검찰청장 기용에 대해서는 그는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2019년 7월 윤 전 청장이 검찰청장 취임 직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자신의 후임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경력 등에 비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역할을 수행하기엔 다소 부족했고 검찰청장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것도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진 못했는데요. 그러나 검사장 승진과 함께 곧바로 전국 검찰청에 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역시 파격 인사였던 거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요청은 지난해 11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만 조 전 장관이 이를 사실이라고 직접 확인한 건 처음인 거죠.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만약 윤 전 청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고록에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유독 눈에 들어왔던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조남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 같은 역할을 맡아 법무부에 파견돼 법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검찰 쪽에 제공해준 역할을 맡았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명 이중 스파이 짓을 했던 거죠. 만약 그가 검찰청장이 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꼭 한번 사서 필독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윤석열의 실체와 정치검찰의 만행이 어떤 식으로 한 가족을 파국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검찰공화국을 왜 그토록 지속시켜야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듯한데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검찰은 해체가 유일한 답입니다.